아픈 동물 친구들의 교감과 행동 문제를 상담하는 다정 114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걸린 강아지와 고양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이야기는 우리 동물 친구들의 입장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헥헥, 엄마, 아빠, 형, 언니. 나 요즘 앞이 좀 흐릿하다? 마치 필터 씌운 것처럼 뿌옇다고 해야 하나? 화장실 가려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들이받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너무 쫄깃해. 어릴 땐 공 던져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갔지만 지금은 공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한다?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만 보이는 느낌? 완전 답답해. 밝은 데 나가면 눈이 찡그러져. 선글라스를 껴야 하나? 밤에는 더 심각해. 익숙한 우리 집인데도 가끔은 길 잃은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는 게 나 완전 방해치된 것 같아. 산책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댕댕이나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란 적도 많아. 안 보여서 피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괜히 왈왈거리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예민해진다니까? 미안해. 가끔은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제일 편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어.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우울하다 진짜. 가족들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계속 옆에 있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날 만지면 깜짝 놀라서 으르렁거릴 수도 있어. 나도 싫어, 그런 내 모습. 그런데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방어적인 태도가 되는 것 같아. 이해해줘. 우린 가족이잖아. 밤에는 잠도 잘 안 와.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 그런가? 결론은 앞이 잘 안 보여서 세상 불편하다는 거. 제발 내 주변을 뾰족하거나 위험한 것 좀 치워주고 가구 배치 좀 바꾸지 마. 그리고 나 놀랐다고 우리 가족들이 나보다 더 크게 반응하면 난 또 더 놀라. 하지만 저번에 유치원 함께 다녔던 볼이라는 친구는 아마 이런 경우에선 나보다 더 사나울걸? 걘 나보다 더 예민한 성격이니 말이야. 안녕하세요. 상담 23년 경력의 동물행동복지학 박사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다정 1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백내장을 가진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은 크게 물리적인 불편함, 심리적인 불편함, 그리고 신체적인 불편함, 행동 문제로 나타나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물리적인 불편함은 시각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흐릿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시야로 인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특히나 이 다경 가정에 사는 친구들일수록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감 및 깊이 감각이 저하되는 거죠. 물체의 거리나 입체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안 내 구조물을 자꾸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좁은 공간을 이동할 때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에 부딪히거나 실내 구조물에 밟아서는 안 되는 걸 밟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잦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반응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빛에 대한 과민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반사광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밝은 빛에 눈이 부시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저하가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나 어두운 환경, 특히나 뭐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렇게 빌라처럼 주변에 불을 꺼도 좀 밝은 곳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곽에 있는 지역이거나 뭐 주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모든 주택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빛이 아예 차단된 곳에서는 시력 저하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밤에 오줌을 또는 배변을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도 헤매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노견 친구들을 키우는 분들, 특히나 이 백내장, 녹내장이 있는 친구들은 집안 내 실내 구조물들을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색상 구별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아무래도 백내장이 진행되면 보편적으로 겪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이 시야의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는 물차나 사람에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에게 어릴 때 했던 장난, 뭐 갑자기 다가가서 혹하고 놀래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자꾸 놀래다 보면 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이고 한 번쯤이지만, 가족분들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그게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고양이 입장에서는 1년이면 365번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케어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도 한번 눈을 가려볼까요? 손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이 상태로 10m만 가라 그래도 굉장히 불안하실걸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집안 내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강아지 산책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갔을 때는 더더욱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나 혼란이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하다 그래서 그걸 방치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 당연한 것을 좀 완화해 주시고자 저희 같은 전문가 분들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시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더군다나 dak연이나 다묘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또는 자존심 싸움, 또는 어떤 소유욕에 대한 이런 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이가 있는 개체일 경우에는 훨씬 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간과 콩팥 수치로 혈검을 하면, 혈액 검사를 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백내장이 있는 친구들은 백내장만 가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이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 문제도 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감 저하 및 소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잘 뛰어놀던 강아지가 뭔가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 이게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서 굉장히 짖는다거나 또는 물려고 하는 등의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도 되지 않아요. 이건 노화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강아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스스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또 우울감과 무기력이 함께 찾아들어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흥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식욕도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보호자에 대한 이런 의존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없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글에서는 제가 미처 다 적지 못했지만 이게 배변이나 배뇨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체적인 불편함입니다. 이거는 그 백내장 질환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2차적인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시민성 질환,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3번의 첫 번째, 눈에 염증 및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좀 아픈 친구들은요, 이전과 달리 똑같이 스킨십을 하려고 했을 때 거부한다거나 피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사람도 건드리면 굉장히 짜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는 참다가 짜증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을 이해를 해 드리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으로 인한 움직임 감소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근육량 감소라든가 관절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위축된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활동량이 줄고, 또 밤에는 더욱 불안해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이런 백혈구들이 또 활동을 해서 암세포도 죽여야 되고 또 다친 것도 염증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 수면이 제대로 양질의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몸이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가구나 벽에 부딪히지 말라고 무슨 뭐 보호대, 링 같은 걸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강아지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 물건에 익숙해지고 그 물건을 좋아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거는 강아지 스스로 선택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뭔가 물리적인 어떤 간접 충격을 통해서 그 길을 잘 찾도록 하는 이제 그런 2차적인 어떤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썼을 때와 쓰지 않고 본인이 이제 인지를 도와주도록 저희가 같은 행동 문제 상담을 통해서 환경 풍부화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길을 찾는 것과는 달리 자존감을 높이는데 이제 그런 보조 기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죠. 여섯 번째, 장난감이나 간식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애초에 다른 동물 친구들이 볼 때 그런 장난감 놀이나 사냥 놀이는 좀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이전과 달리 어떤 민첩하고 영민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보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우울감을 이어지고 또 우울감은 활력 저하나 식욕 저하로 또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약도 먹여야 되는데 몸이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우리 노견, 노묘 키우는 가족분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밝은 곳에서 눈을 가늘게 뜨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네. 피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피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어두운 곳에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잘 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요즘 CCTV 많이 설치해 두셨으니까 아마 CCTV 다시 보기 기능으로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두운 환경에서도 좀 잘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있어요. 행동학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약물을 투여해서 애를 진정시켜서 그 약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라던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닌 행동학적 방법은 뭔가 이제 environmental enrichment라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노묘를 위한 특별한 행동학적 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거죠.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노견, 노묘, 백내장 걸린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격 따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쓴 블로그 글은 지극히 보편적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은 쪽의 경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열 번째, 보호자 주변을 맴돌거나 아주 쫓아다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약간 분리불안 증세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사나 이동이나 뭐 호텔링이라던가 병원 치료라던가 입원 또는 뭐 가족 구성원의 변화, 뭐 인테리어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예, 기존에 있던 기저 질환들이 더 이제 좀 심해질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친구의 회복 탄력성이 아직까지는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보호자님들께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자, 저희 같은 경우는 현관문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열고 들고, 그죠? 들고 나는 게 자유롭죠. 그리고 스파게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친구들은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사료에 또 노견되면 살이 찌죠. 또 비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콩팥질하는 경우는 아무거나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날 사료, 다이어트 사료, 뭐 간식도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제한적인 게 좀 많아집니다. 예. 사실 이제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눈까지 안 보이면 도대체 우리 동물 친구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심리 상담이나 또 행동 케어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다정 124로 똑똑 노크해 주시면 다정하게 알려드립니다.